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는 솔루션 탐색기라는 게 뜰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이렇게 나눠보죠. 자,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솔루션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예요. 한 프로젝트에 보면 참조, 외부 종속성,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바로 우리가 C++ 확장자가 CPP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소스 파일이에요. 그러면 한 프로젝트엔 여러 소스 파일이 존재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파일이 한 번에 여러 개 소스가 다 동등하게 진행되진 않죠.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여기 헤더 파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샵 include stdafx.header 파일. 그 다음 여기 소스도 stdafx.cpp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얘네가 뭔가요?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stdafx.header 파일 이거는요. 아까 여러분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누르면서 거기 옵션에서 뭐 체크했죠? 미리 컴파일된 헤더 체크했죠, 여러분? 그래요, 체크했어요. 그래서 미리 컴파일된 헤더에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법사를 통해 지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법사를 통해 이렇게 미리 컴파일된 헤더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비주얼 C++에서는 stdafx.header 파일하고 stdafx.cpp 여기 보이죠? 이게 자동으로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아하,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미리 컴파일된 헤더 제가 정확하게 이 뜻을 몰라요. 그게 뭐죠? 괜찮아요. 이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사용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컴파일 시간 줄이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헤더는 뭔지 아시죠? 헤더 파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뭔가 작업할 그러한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헤더 파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을 여러분이 불러다 쓰면서 재사용하는 거죠. 재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길이를 짧게 하면서 보다 다양한 그러한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소스 파일이 되게 길어요. 이게 소스가 되게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그 헤더 파일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 변경되지 않는 소스, 즉 헤더 파일의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컴파일에 놓고 걔는 컴파일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컴파일 함으로써 시간을 줄여보자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미리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그 컴파일 결과를 다른 저장소에 넣어두는 거예요. 예, 넣어뒀다가 컴파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새로 컴파일하지 않고 현재 컴파일된 내용하고 얘 컴파일된 내용 재사용해서 두 개 다 오류 없다. 그럼 결과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컴파일의 속도를 좀 빨리 향상시켜보자. 이런 목적으로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좀 풀어봐야죠. 자, 레벨 2의 첫 번째 프로젝트. 자, 지금 뭐 이거는 너무 여러분이 쉬운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이용해서 처음 이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참고로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도구에서 옵션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누르면 글꼴 및 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글씨 크기라든가 글씨체 이런 것들을 이 편집기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글씨 크기를 15로 설정했어요. 기본값 10으로 돼 있을 거예요. 15 정도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샵 include stdafx.header 파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샵 include 쓰고 이게 뭡니까? 헤더 파일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자, 입출력 스트림 이렇게 입출력 스트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메인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메인에서는 우리 레벨 1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진 못하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제가 문자 열로 하나를 잡아보죠. 이름이 한 100글자? 네. 100바이트 공간을 만들었어요. 좀 센가요? 레벨 2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하냐면은,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std, 이거 아시죠, 이제? 예. 자, cout. 자, 콘솔 상에 뭔가를 출력해달라 이거죠, 여러분.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출력하느냐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름을 입력 받습니다. 콘솔 상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 이름을 입력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요, 보통? std, cin. 이렇게만 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공백까지도 포함을 하여, 이 cin만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백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입력된 내용 그대로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백까지도 포함하여 입력된 하나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하려면은 getLine 이라는 요 getLine 보이십니까? 바로 이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getLine 이걸 써요. 자, getLine 씁니다. 그러면 가로를 열고, 자, get9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get9은 여러분이 문자열을 입력해요. 입력하다가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어도 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해보죠. 나는 이름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름. 여기 여러분 이름 공간 100바이트로 잡아놓은 거 보이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문자열 뿐만 아니라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공백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여기에 뭔가를 입력해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size of 기억나시죠? 예, size of 이걸 써요. size of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자, size of 하고 이름 이렇게요. 됩니까? 우와, 이거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했어요. 그럼 입력한 내용에 그 모든 공간, 그 모든 공간, 공백을 포함하여 그 모든 공간을 바로 이름에 이제 넣어두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보죠. std. 자, 그 다음에 cout이에요. cout 출력하는 거. 뭘 출력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름에다 담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근데 이름만 출력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함께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썼습니다. 가능하죠? 이렇게만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return 0. 뭐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빔 프로젝트 했다면 여러분이 이것도 써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지 뭐예요. 다 됐나요? 예.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뭘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다 됐다면? 그렇죠. 바로 이게 편집기의 역할이에요. 편집기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여러분은 컴파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컴파일 작업 단축키 알려드리죠. 단축키 컨트롤 키와 F5. 자, 또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컴파일 여기 컨트롤 F7도 여러분 써 있어요. 그죠? 여기서 빌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곧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는 실행까지 컴파일 실행하는 총 일련의 동작을 우리는 빌드라고 불러요. 됐죠? 자, 우리는 단축키 컨트롤 F5 누르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해보죠. 자, 이렇게 뜨죠? 그럼 여러분 빌드 할까요? 네. 네. 에러가 없다면 곧바로 이렇게 결과 창이 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정훈이 이렇게 제가 썼어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백을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정훈이님, 정훈이까지만 쓸게요. 엔터 꽝 하니까 아름다운 정훈이님 반갑습니다. 어때요? 이 통째로 인식하는구나. 바로 이게 겟라인이에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선생님, C-in과 차이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석 달 때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 리마크 이렇게 리마크 걸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곧바로 std 하고 뭡니까? C-in 하면 되겠죠. C-in 맞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std C-in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뭡니까? 이름에다 입력할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F5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름 입력하세요. 아름다운 정훈이 써보겠습니다. 자, 썼습니다. 하고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아름다운님 반갑습니다. 함께해요. 어때요? 공백 이후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군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하. 그래서 C-in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공백 그 전까지를 하나의 입력 단위로 인식하고 그것을 변수에 이제 할당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 get9 얘를 이용하면은 size of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공백까지도 함께 공백 이후의 모든 문자들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파일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을 계속 받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다 짚고 우리가 넘어가죠. 이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 하나의 프로젝트,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콘솔 애플리케이션 2예요. 여기에 소스 파일이 얘죠. 예, 얘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콘솔 애플리케이션 2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속성 창 보이죠?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다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 이름을 간단하게 C 뿔뿔2 다시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01-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제가 바꿔볼게요. 엔터. 어떻습니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소스 파일의 이름은.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cpp 파일이 뒤에 .cpp 여기 빠졌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글씨 색깔이 확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다른 파일을 만들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은 이 레벨 2에서 굉장히 많은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소스 파일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소스 파일 보이죠?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새 항목 보이죠? 자, C++ 파일 보이세요? 이겁니다. 자, 이름을 써달랍니다. C++2 언더바 01-2 이렇게 이름을 제가 썼지 뭐예요. 자, 됩니까? 하고 추가를 눌러볼게요. 추가 어때요? 아, 01-2가 만들어졌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소스 파일을 새로 추가한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또 다른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레벨 1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요? 네. 레벨 1에서 또 얼마나 함수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함수가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참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함수 참조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샵 인크루드 아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그리고 IO 스트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using. 와, 조금 나아져야죠. 점점 기억이 나야 되겠죠. namespace라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예. namespace. 이걸 이용해서, std라는 이름을, 이 이름 공간을 앞으로 소스에서 계속 사용할 거니까, std에 대한 건 이제 생략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using namespace std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integer main, 자, main을 썼지 뭐예요.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를 참조하는 거 있죠? 예, 참조에 의해서 인수를 함수에 전달하는 거,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보잔 말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integer, i는 5, 아주 기본적인 값을 썼어요. i는 5,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변수, integer s라는 변수를 가지고요. result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예,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change, 이건 제가 만들 함수 이름이에요. change a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change a에다가 바로 i 값을 제가 넘겼지 뭐예요. i라는 인수를 넘겼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change a가 없잖아요. 지금 만들면 됩니다. 어디서요? 함수는 여러분 프로토타입이 없으면 메인보다 위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integer 타입의 change a라는 함수를 제가 만든 겁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자, 인수를 이 메인에서 i 값을 여기다 넘겨주죠, 여러분? 그래요. i 값을 넘겨줘요, 이제.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서 integer, 자, 이 인수를 받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integer. 근데 $a 이렇게 썼어요. 자, $a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함수에 대해서 이 $a라는 거는 바로 이 i 값 있죠. 예, 얘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블럭을 연 다음에 곧바로 써보죠. 이 함수에는 a 값을 50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a의 값을 5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return 하고 a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return A 하면은, 아이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함수 change A에 I 값을 넣어서 전송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A 하니까 뭡니까? 바로 이 I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50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return A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A 값이 얼마입니까? 50이죠. 자, return A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일단 50이 나올 거예요. 리절트에. 그러면 여러분 I 값은 얼마가 될까요? I 값은. I도 똑같이 50이 돼요. 맞나요? 왜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참조에 의해서 인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게 그 C 뿔뿔에서는 여러분 포인터니 뭐니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I 값을 여기서 넘겨주면은 얘가 그 %A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얘는 I를 어떻게 돼요? 참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를 50으로 바꾸면 동시에 I도 함께 50으로 값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 C out. std 안 써도 되죠. C out. 이렇게 하고, 일단 함수 결과 하고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result를 출력해보자 이겁니다. result 이렇게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endline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C out 한 번 더요. 이번에는 I 결과. 자, I 값은 I 값 현재는 5였단 말이에요. 자, I 값은 하고 I를 인쇄해 보죠. I.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 됐나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include 위에 우리가 이게 미리 컴파일된 헤더니까 샵 include stdafx 헤더 파일 요거를 앞에다 써야겠군요. 자, 요거를 입출력 스트림 앞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요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다 작업을 끝내고 return 제로. 자, 이것까지 썼지 뭐예요?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컴파일을 해볼 거예요. 자, 돌려봅시다. 컨트롤 F5 네 하고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니요. 자, 에러 났어요.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에러가 뜹니다. 에러 메시지 봐주세요. 바로 뭐가 이미 메인이 C++2 01-1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파일이 바로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뜨니다. 여러 번 정의된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에러를 만나게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들어 본 겁니다. 난 이 결과도 되게 궁금한데 이런 에러까지 뜨네. 여러분은 이 결과보다도 이 에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왜 에러가 나는지 그것을 지금 이 첫 시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이 수업을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메인 함수가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오로지 하나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자, C++2 01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메인이 있어요. 확인되죠? 그래서 이런 게 싫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소스 하나 만들 때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10개 프로그램을 만들면 10개 프로젝트를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프로젝트 개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기초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01-1 이거를 실행을 하고 다 되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니마크 해가지고요. 자, 여기 슬래시 별 이렇게 하고 끝에까지 별 슬래시 해가지고 리마크 처리를 해서 실행이 안 되도록 하고 다음 소스를 만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근래 들어 질문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자꾸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게 뭐라고요? 빌드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리마크 거는 게 싫다면 이 01-1 이 파일을, 이게 우리가 처음 했던 거잖아요. 이 파일을 이 빌드를 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일을, 얘에 대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도 함께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더러 01-1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속성 보세요. 그럼 여기 빌드에서 제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반 항목에. 보이죠? 여기서 자,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 빌드에서 제외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외하겠다. 됐죠, 여러분? 이게 화면이 좀 그렇죠. 이거를 빌드에서 제외하겠다고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빌드에서 제외하겠다.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떠요. 표시, 빨간색 아이콘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빌드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얘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얘만 단독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이런 메인이 이미 있다는 에러 메시지는 뜨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돌려볼까요? 컨트롤 F5. 네. 결과 보세요. 함수 결과 50 나오고 I 값도 얼마가 나와요? 5가 아니라 50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왜요? 우리 레벨 1에서 함수를 인수를 참조하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 값을 넘겨주면은 이때 %A 하면은 얘는 I 자체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50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I 값에 50을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C에서는 포인터를 통해 이게 조작이 가능했지만 얘는 곧바로 이렇게 그 함수 부분에서 % 하나만 붙임으로써 이 작업이 쉽게 참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레벨 1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C++ 레벨 1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좀 유익한 내용이 있었나요? 별로였나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늘 기억을 하세요.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 소스일 때는 빌드에서 제외시켜라.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레벨 1에서 배웠던 클래스라든가 생성자, 소멸자, 함수 이런 애들을 종합적으로 복습해서 프로그램 실습을 먼저 해보면서 레벨 1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추해 나가는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